현재 한국인 때문에 월드컵에서 탈락했다며 절망하고 있는 중국이 또다시 한국인 때문에 절망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최근 마요르카에서 선발로 나온 이강인의 활약에 외신들의 극찬 릴레이가 이어지자 소식을 접한 중국인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인데요. 대체 한국은 어떻게 되먹었길래 저런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고도 어떻게 무패를 기록하며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냐며 절망감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어 패닉에 빠진 중국인들은 넘을 수 없는 한국의 벽을 실감하며 한국인들의 배꼽을 잡게 하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외신들이 대서특필한 이강인의 활약은 무엇이었고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 이는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해외 유력 매체들은 한국이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에 이어 전 세계 6번째 대기록을 기록했다며 엄청난 업적을 세웠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통해 월드컵 무대에 데뷔했는데요. 당시 세계 축구와의 격차를 실감하고 한동안 월드컵 본선에 오르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을 통해 다시 명함을 내밀었고 한국은 그로부터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자국에서 열린 2002 한일 월드컵에서는 본선 첫 승은 물론 역대 최고 성적인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고 순위, 연속 진출, 최다 진출, 세 가지 모두 아시아 최고 기록을 가지며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포스를 뿜어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다가오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또 한 번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란 타스님 통신의 하탐 쉬랄리자데 기자는 현재 한국 대표팀이 역대 최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전력이 막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대표팀의 주장이자 에이스로 중심을 잡고 있는 손흥민이 최전성기에 있다며 한국은 영웅급 카드 한 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고, 더욱더 무서운 것은 현재의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의 기량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황의조, 황희찬, 이재성 등의 선수들은 모두 빅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면서 대표팀의 전체적인 전력을 끌어올려 손흥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김민재가 버티는 수비진은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대표팀은 어떤 선수가 경기에 투입되더라도 흔들림 없는 조직력을 보여주는 팀이 됐는데 그야말로 선수들의 개인 기량과 조직력이 최고조에 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 대표팀 명단에서 뜻밖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이강인입니다. 현재 이강인은 9월, 10월, 11월 A매치 모두 벤투호에 계속 승선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벤투 감독이 대표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강인보다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고 능력도 있는 선수가 이미 많아 굳이 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선에는 이재성, 이동경, 남태희, 권창훈 등 자원이 있고 최근에는 손흥민을 공미로 기용하기도 하는 등 이강인의 국가대표에서의 입지는 좁아진 것이죠. 그러나 이강인은 한국 축구 역대급 재능이라고 불리고 있을 만큼 향후 대표팀을 이끌어 나갈 제목인 것은 분명하고 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스페인 구강컵 8강전에서 포착된 이강인의 기괴한 패스는 수많은 외신들의 극찬을 받은 것은 물론 최근 월드컵에서 탈락한 중국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마요르카는 지난 3일 구강컵 8강전에서 라요 바이카노를 상대했는데요. 이강인은 그야말로 종횡무진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마요르카가 공격에 나설 때마다 그 중심에는 이강인이 있었고 특유의 탈압박 능력을 통해 공을 앞으로 전진시켰으며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경기장을 누볐죠.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의 주도권을 라요 바이카노가 가져갔고 마요르카에서는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는 이강인의 수준의 마요르카의 공격진들이 따라오지 못해 후반 15분에 나온 이강인의 슈팅이 마요르카의 경기 첫 유효 슈팅이었을 정도입니다. 특히 전반 12분에 나온 이강인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로빙 패스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는데요. 패스 길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해 찰나의 발목 힘으로 공을 톡 찍어 올려 대각에 있었던 앙헬 로드리게스한테 정확히 공을 넘겨준 것입니다. 공을 받은 로드리게스는 득점으로 연결시켰지만 아쉽게도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득점이 취소됐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강인의 패스에 대해 저 상황에서 패스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군데뿐이었다. 이강인은 하나밖에 없었던 유일한 각을 본 것이다. 이런 패스기를 볼 수 있는 선수가 얼마나 되는가?
마치 데브라이너와 다비드 실바를 연상케 한다라는 극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팀은 아쉽게 패배했지만 이강인은 시도한 드리블 4회를 모두 성공시키는 등 분전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양팀 합쳐 두 번째로 높은 평점 7.2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스페인 아스는 바에카노를 위협한 건 이강인 뿐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이 소식을 접해들은 중국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해외에서 극찬을 받는 선수를 대표팀에 차출하지 않고도 손쉽게 월드컵의 본선행 티켓을 따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인구도 어마어마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축구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재능이 튀어나오는 한국 축구의 벽을 느끼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 중국인은 우리는 한 경기만이라도 이강인이 중국 대표팀에서 뛴다면 좋아서 펄쩍 뛸 텐데 한국은 그런 선수를 대표팀에 부르지도 않는다.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 건가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이강인 같은 선수를 국가대표로 쓰지 않을 거면 중국으로 귀화시키라는 얼토당토 않는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는 중국. 앞으로 그 절망감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